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3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젓가락 발언, 이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이 이 문제를 자꾸 키워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도 이에 대한 반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의 그 어떤 분석적 영역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 문제 제기된 것은 27일 마지막 TV 토론에서였었죠.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도박 사이트에 댓글로 남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음란 문구다 하는 걸 직접 인용하는 바람에, 근데 그 인용을 원래 뭐 남성 뭐 이런 식으로 그 댓글에 있었는데 그거를 여성으로 바꾸고 일부 순화해서 인용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 부분을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이거는 이준석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창작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지나간 일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지나간 일은 맞거든요. 이미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와 그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그때 이 아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었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부적절한 댓글을 그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는 그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동호 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확정이 됐다. 요거만 새로운 거거든요. 본질적인 내용은 그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 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 500만 원만 새로 나온 얘기다. 근데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이에요, 지나간 일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으면 그 후로 이게 추가적으로 굴러가면서 이렇게 몸집이 키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인재다, 이건 키워갈 일이 아닌데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법조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더 커지게 생겼죠. 자, 28일에 뭐 지나간 일 이러면서 법조인들이 이제 허위사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29일에 이준석 후보가 재반격을 했고요. 30일에는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문제제기 방식과 표현이 거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재명 후보는 침묵하고요. 이러니까 이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그 30일이죠, 어제. 진보당의 정혜경, 윤종호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뭐 이 사람들 다 민주당 계열, 민주당 언저리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5당, 5개 당 소속의 의원 21명이 이준석 징계안을 발의한 겁니다. 제명시키겠다 이거죠. 제명시키겠다. 이 사람들이 징계안을 발의한 내용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장남 이동호 씨가 커뮤니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노골적인 댓글을 인용해서 TV 토론에서 질문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글쎄, 이게 약간의 뭐 TV 토론의 어떤 기준, 공영방송의 기준, 뭐 이런 거에 어긋났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국회에서 징계를 할 정도, 제명을 추진할 정도의 일인가? 의문부가 따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해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만약 18세 미만 청소년이 성범죄 발언을 들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다. TV 토론을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의 퇴장을 얘기했습니다. 제명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은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제명이라는 거, 국회의원 제명은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신당 3명은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국민의힘 107명이죠. 그러면 지금 야권 다 합쳐서 190명입니다. 10명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10명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야오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그 언저리 정당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3명 중에 10명이 이탈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노력이라는 거죠. 10명 이탈 안 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그 이재명 후보 장남 이 문제 제기로 본인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제명안에 찬성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 또 이준석 후보가 긴급회견으로 맞불을 넣습니다. 제명 시도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을 잡기 전에 나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 저는 죽지 않는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이 싸움은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그 댓글 부분을 또 한 번 주장을 해가면서 자, 이게 어디가 잘못됐냐? 어디가 허위사실이냐? 이런 거를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로서는 이 싸움의 와중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그 부적절한 댓글에 관해서 한 번 듣고 끝날 일을 지금 3번, 4번째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민주당의 반격 때문에. 뿐만 아니고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이곳에서 오늘 민주당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습니다. 하헌휘 부분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이준석 후보가 이동우 씨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당당하게 지금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응. 제가 왜 엊그제 인재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뭐 과거에 이미 벌어졌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재소환돼서 지금 유권자들 한참 투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도움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도 본인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나온 얘기고 지난 일이다. 그러고서 그냥 뭐 여하튼 뭐 자식 일은 애비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원래 댓글에는 뭐 남성의 뭐 이런 거 저런 거였는데 뭐 이준석 후보가 뭐 여성몰로 뭐 바꾸어서 허위 사실이고 어쩌고 이거를 반격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이른바 범죄 일람표라고 하는 4가지 부적절한 음란문헌 이렇게 돼 있더군요. 법률 용어로는 음란문헌이 낱낱이 공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뿐만 아니고 상습도박 2억 3천만 원을 입금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거는 도대체 누구 돈이냐? 6월에 결혼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6월에 결혼한다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예금에는 390만 원인가 뭐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2억 3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준 거 아니냐? 그럴 경우는 또 조세 탈루, 증여세 탈루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알려줘도 괜찮다. 이렇지 않다면 지금 민주당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 같은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게 화제가 되면 될수록 이재명 후보한테는 표가 달아날 일이다. 표가 한 표라도 지금 붙여도 시원찮은 판에 달아날 일을 지금 버젓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인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대선 전에 제명시켜버리겠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명안을 내면 내일 모레 대선입니다. 그야말로 내일 모레 대선 6월 3일. 그 전에 제명안 처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차피 처리할 일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거 화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건 결국 민주당과 민주당 언저리 정당들의 이재명 심기경호에 해당하는 일이죠. 진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화풀이성 반격에 불과하다. 이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감수할 수 있을까요? 과연 표 좀 잃어도 된다. 글쎄,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유시민 발언과 이에 대한 감성적인 김문수 후보의 대응,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상습 도박의 이 음란문헌으로 인한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벌금 500만 원,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인 김혜경 씨의 벌금 150만 원, 거기에다가 그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의 벌금 전과 4개에다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그럼 그 집 가족이 4명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벌금 전과를 가지게 되는 셈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막 쏟아져서 지금 선거판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까? 의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의 기본은 자기 후보의 치부는 숨기고 미담은 홍보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거 치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민주당식 대응법,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기경호의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죠. 오늘 보니까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의 이 음란 댓글 문제하고 상습 도박, 거기에다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까지 합쳐서 바닥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물론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죠. 그러나 저희가 주변에서 물론 뭐 통계적으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 투표할 대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왔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득이 될 리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굉장히 자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찌 보면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기경호를 위해서 표 좀 잃어도 된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자세일까. 그래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호재를 만났다. 그 호재가 본인이 뭐 대응을 의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인재 성격으로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